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좀 강하게 진행하는 것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는 2.7%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1.7% 올라가면서 또 양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5080포인트까지 높아져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고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700억, 기관 투자자는 28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230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1조 7천억을 매수하면서 강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그 두 종목에 의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7천, 8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는 대세 상승장이 확실히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가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수급들, 그 다음에 지수 상승률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이제 기대감으로 힘을 받았고요. 1080포인트, 그래서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코스닥도 그간 이제 가보지 못했던 자리까지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1000포인트 이렇게 1100포인트를 넘어섰던 때가 요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정도, 그때가 코스닥이 거의 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도 그와 못지않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강한 이제 조짐이 보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3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조 7천억을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지금 코스닥에 4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향후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나스닥 다우는 0.6%, 0.4%, 그 다음에 니케이는 0.8% 올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이제 이렇게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나스닥은 점점 이제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확실히 이번에는 미국 증시는 큰 움직임이 없고 한국 증시 그리고 니케이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환율을 보면 원달러는 1443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어제 좀 많이 떨어질 때의 그런 정도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받쳐 올리는 그런 이 힘이 아직도 있는 모습인데요. 적정 수준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환율이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이제 잠깐 오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좀 했는데요. 오전에 급락을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또 한국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이제 소식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크게 좀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언제 이제 25%로 올린다라는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기를 압박하진 않고 지금 제대로 뭔가 한국이 대미 투자에 대한 협력을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 압박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는 것이 또 보여진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네, 관세로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에 또 이제 한국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국이 첫 이제 시작이라면 그 다음 또 계속 다른 국가들을 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갑작스러운 시점에 또 한 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를 매기는 명분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에 대한 입법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입법에 대한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라라는 그런 촉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대법원에서는 지금 아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불법성을 판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제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또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또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지금 계속 불안정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저 상호 관세가 이제 제대로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거나 둘 다 우리에게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대미 투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달러에 대한 유출이 조금 우려되기도 하죠.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선 큰 기회는 되지만 단기간에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이제 불법성으로 판결이 됐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돈을 물어주거나 좀 이제 다른 관세로 또 돌려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계속 부채에 허덕이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깎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나라의 원달러가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환율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올랐던 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팍 떨어졌을 때는 갑자기 이제 원화가 해외로 이제 바꿔서 환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화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때 원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도미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하나 방향이 극단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서서히 흘러가도록 진행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 지수는 이제 선물 지표는 0.7%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 지수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2% 수준으로 진행되어서 뭐 크게 변화 없고요. 천연가스 급등도 어느덧 이제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금값은 이제 계속 5,100달러 수준으로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금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대체제로 금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 뭐 이제 뭐 특별하게 볼 것은 없고요. 오늘 이 정도로 지수에 대한 흐름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좀 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계속 이제 고점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고점 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한번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3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거래량은 1,500만 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4만 주 매도, 기관 투자자가 18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틀 전에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좀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 움직임들을 네,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장 초반에 올라가던 게 푹 꺼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 라인 부근에 유치를 하고 있고 MSCI 관련해서 이번 주 내내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지금은 움직임 없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32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투자자는 49,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투자자는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연속적으로 뱉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일부 뱉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1% 가까이 상승했고 13만 5천원. 그래서 고점 라인 부근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가다가 좀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만 6천원 정도로 꼬리를 달았고요. 일단 거래량은 평소보다 훨씬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쉽게 진행되긴 했지만 확실히 고점을 뚫어갈 만한 그런 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뱉었고요. 36만 주, 37만 주, 그 다음에 19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SNT에너지가 조금 움직였죠. 그래서 4% 가까이 상승했고요. 1,550원 올라갔습니다. 48,850원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바닥 라인 지지하면서 서서히 이제 60일선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락 이후에 한참 이제 횡보를 했고요. 다시금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이틀 정도 매도했고 최근에는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조금 있습니다. BHI는 5% 정도 상승했고요. 7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만 원 근처까지 단숨에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았는데요. BHI는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박스권 완벽하게 돌파했고요. 네, 이대로면 BHI는 금방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 대한 유입이 BHI로도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만 주 정도 차익 실현 뱉었습니다. 성원밴드도 31,700원, 그래서 1,350원 올라서 4.4% 올랐습니다. 서서히 이제 성원밴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루하게 흘러가던 움직임들이 서서히 이제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성원밴드도 조선, 원전 테마가 같이 움직이면서 힘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뱉지만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성원밴드도 향후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정도 올랐고요. 1,000원 올라서 32,850원. 그래서 오늘도 꼬리 달긴 했지만 계속 이제 121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음문구름 받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을 했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떨어졌던 부분에서 자리를 좀 잡았고요. 2단계에 떨어진 부분은 이제 다 메워서 쌍바닥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시간을 끌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거고요. 조만간 이 46,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160만 주로 전날보다 확실히 증가했는데요. 장 초반에 좀 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 53,000주 매수하면서 금융투자, 투신 위주로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공매도 잔고가 아마 외국인 투자자발 공매도 잔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가 확실히 이제 MSCI와 관련된 수량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수량이 일단은 기관 투자자가 다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10일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움직임은 지금 기관 투자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진도 오늘은 장 초반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36,600원까지 올라가서 30,000원을 찍고 왔습니다. 아주 강하죠. 그래서 걱정이 없는 종목입니다. 21선, 61선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갭을 벌리면서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만원 근처까지 올랐고요. 1100만 주 거래 터지면서 아주 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 물량을 38만 주 뱉었고요. 기관 투자자 7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최근 이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좀 뱉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성파워텍도 강하게 진행되다 오늘 9,400원 찍고 눌러졌고요. 계속 비슷한 구간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아래로 흔들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또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주가가 얼마 올랐고 떨어졌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도 투자 경고 달았지만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3.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도 이 부근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경고인데도 계속 힘이 유지되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로 크게 묶여 있고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차트는 확인했고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추진에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대표 종목들을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이 이제 하나그루아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원전주 투심이 개선됐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BHI, 성황밴드, 우리기술, G2파워, 태웅, 두산에너빌리티, SNT에너지, 한국전력 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기업들 그리고 이런 계측 기업들 이런 위주로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뭐 우진이라든지 현대건설은 없지만 뭐 확실히 힘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방원이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원전에 대한 주도권이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7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 이 연속적인 감소 추세가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 주가 다시금 이제 수십만 주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서히 저 공매도 잔고를 계속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하원이 이제 원자력 세액 공제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기업은 최대 20년간 세액 공제를 혜택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주에는 많은 원자력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도 지금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컨슬레이션 에너지사의 원전 4기에 대한 보조금 연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 탄소 감축의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주 정부가 전력 요금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원자력 4개가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원자력 산업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약 84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대출을 이제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기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 약 1,2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재조정하거나 폐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래서 이런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출 약정을 취소를 하거나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시하는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청정 에너지에 들어간 돈들을 재조정하는 것 같고요. 좀 이제 청정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미국 내에서는 좀 이제 차질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의 원자력 확대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을 지금 확보한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자금들과 저런 이제 대출에 대한 전환들이 이제는 미국 내의 많은 원자력들의 산업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미국 시장은 확실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I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0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그룹사들의 투자사들이 이제 모아다가 10조 원으로 꾸리고 그것을 AI 반도체를 핵심 축으로 AI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등 AI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돈이 집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국의 AI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이제 기자재들, 건설 기업들이 계속 몸값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으로써 다시 한번 올해 안에 이 원자력 테마들이 힘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주를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주를 얼마나 쳐낼 수 있을지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들의 일감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에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제 많이 건설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중국이 1780억 달러 가치의 토륨 광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6만 년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광산인데요. 이 토륨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는 우라늄에 대한 이 의존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특히 토륨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이 적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에 대한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토륨 에너지를 활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이제 하나 건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용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상호 분전에 들어가고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토륨에 대한 원전이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향후 이제 우라늄에 대한 핵 폐기물 관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토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보관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꽤 짧은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륨은 스스로 핵 분열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반응을 멈추기가 훨씬 쉽고, 제2의 체르노빌 우려가 없다. 그리고 폐기물의 독성이 줄어드는 기간이 수백 년에 불과해서 수천 년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우라늄 폐기물에 비교해서 환경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다. 그래서 평화적 에너지로도 주목을 받는 만큼 확실히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륨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루마니아 SMR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최종 투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주총에서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가 최종 투자 결정 안건을 처리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뉴스케일 파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네시주에 이제 많은 SMR을 건설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했고, 그런 좋은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결정이 되지 않아서 좀 이 미궁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가 이렇게 루마니아로부터 하나가 이제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면, 특히 이 SMR 이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선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이제는 빠르게 건설이 되고 이 입증이 된다면 더더욱 이제 많은 이제 건설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케일 파워는 NRC 인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NR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모델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건설할 수 있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SMR 기업들은 아직 NRC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지 못했을 때 상업 가동을 하더라도 혹여나 NRC 인증 받지 못하면 이제 대규모로 생산이 불가능해서 그 뒤에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여서 뉴스케일 파워가 단기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보고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주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국내도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해외도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에는 근본이 이제 AI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에너지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올해 지금 코스피 5,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갔는데 원자력 테마가 좀 아직 2차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